네, 자연법과 실정법에 관한 나머지 판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사건입니다. 82년도에 선고된 판결인데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은 인간의 정신생활에 관한 기본권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적 정신적 면에 관한 것인데, 이런 내적 정신적 면에 관한 것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제한할 수 없고 자연법상의 권리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들이 주장했지만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자연법 이론에서는 인간의 천부적 자유를 선언해서 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도라고 되어 있죠. 도. 이것은 형사사건의 3심 판결입니다. 그러면 1심은 고입니다. 고. 2심은 노.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심에는 단독 사건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고단이라고 부르고 합의부 사건은 고합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한시 행위가 국가 변론을 기도하고 반국가단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혹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라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하지만은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정법이 더 우선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판례입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개인회사의 주식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자연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하급심 법원에서는 이걸 인정했지만은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은 93년도에 선고된 다 사건입니다. 다 사건은 민사합의부 사건입니다. 민사합의부 사건은 가나 다의 3심 사건입니다. 가는 1심, 나는 2심, 다는 3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는 단독 사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 단, 그리고 합의부 사건은 가, 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사건은 93년도 대법원 선고된 사건이지만 애초에 진행된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가진 MBC 문화방송에 대한 주식을 강제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에 대한 그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인데 손실보상을 청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것이 주식 수용은 개인의 명백한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이고 이것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용유사적 침해이다. 왜냐하면 정식 수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한 희생, 즉 손실을 당한 원고가 자연법의 원리나 혹은 헌법의 효력으로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원심은 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 법제 하에서 이런 이론을 채택할 수 없고 또 주식 취득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수용 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박은 협박과 강요를 말하는 거죠. 강박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사법상의 정려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될 것이고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연법상의 권리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실정법이 우선이고 자연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거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 판례는 이건 좀 재밌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에 대해서 일부분 승리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서울 시민들이 한강,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한강 유역의 유수, 흐르는 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강으로부터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취수할 그런 권리는 서울시민의 자연법상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기준 갈수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 갈수량 이상의 식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기준 갈수량이라는 것은 물이 말랐을 때의 그 하천, 강의 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식수는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충주댐, 남한강 유역의 충주댐을 개설했습니다. 충주댐을 개설하면서 이 충주댐에서 저수된 수량의 배출량을 조절하고 한강 유역에 일정한 물량의 유수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자연적인 강수로 인한 기존의 유수 물량뿐만 아니고 댐 건설 관리로 인해서 추가로 공급된 유수 물량까지도 취소하기 때문에 충주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서울 시민들이 자기의 댐 건설 관리로 인해서 음용수, 먹는 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양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서울시는 최소한의 기준 갈수량이라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기득 수리권 물량을 초과하는 취소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법상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가 혹은 강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강으로부터 자기의 용수, 필요한 물을 취수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가 남한강에 충주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일정하게 그 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물이 말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 이상의 물량, 물의 양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부담해라라고 청구한 것인데 대법원은 기준 갈수량 이상에 대해서도 자연법상의 취수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한 것입니다. 충주댐은 남한강을 막아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고 북한강은 어디죠? 소양댐과 의암댐이죠. 특히 춘천에 있는 소양댐에서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양수리에서 합쳐져서 서울 시내로 한강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우리 법상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규정, 특히 인신보호법상의 신체의 자유의 불법적인 구속 상태를 만드는 데 대해서 불복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상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인신보호법상은 국민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 역시 신체의 자유는 자연권으로고 이 자연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주체성이 명시된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신보호법상에는 국민이라는 규정밖에 없지만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역시 자연권으로서의 신체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신보호법상의 국민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신보호 구제 청구권자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급심 판결인데 이것은 뭐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수용자들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다라는 것이 이 인신보호 구제 청구에 대한 판결 주문입니다. 특이한 주문이죠. 지금 제 S펜이 감응 속도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지금 제때 문자 표시나 밑줄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주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근로의 권리 역시 자본주의 경제 질서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근로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라는 이런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앞선 여러 가지 결정에 비춰볼 때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한 국민도 인간의 권리, 기본권의 성격 및 주체와 관련해서 외국인이 배제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